56세, 여전히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름은 양지연, 시외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모태솔로라는 표현이 이 나이에도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너무 촌스러운 말인가요? 하지만 제 인생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표를 팝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7시까지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8시 매표소 문을 열고 7시간 근무를 시작하죠.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창구 앞을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를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표를 사고 또 어떤 이는 이별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나가곤 하죠. 그들의 표정을 읽는 건 제게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어떤 감정의 파도도 겪어본 적이 없네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누군가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경험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항상 스크린 너머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지연 씨, 또 혼자 밥 먹어? 우리랑 같이 먹지 그래? 같은 터미널에서 일하는 최 씨의 말에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 혼자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최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들 알아요. 제가 혼자 있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는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서 그 외의 상황이 어색하다는 것을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저 조용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했죠.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 방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하나 있어요. 가끔 저녁엔 로맨스 드라마를 봅니다. 주인공들이 사랑에 빠지고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상상하곤 해요. 저런 감정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요. 하지만 곧 이내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 건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서요. 당신 여권이랑 연락처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기계적으로 말하며 손님에게 표를 건넵니다. 창구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그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특별한 날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버스터미널 앞 광장이 무릉덩이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빗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오곤 하죠. 유리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는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흰색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편안함이 느껴지는 미소였어요. 그가 제 창구 앞에 섰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행 표 한 장 주세요. 네, 몇 시 출발 버스로 드릴까요? 3시 버스로 주세요. 표를 건네며 그의 손이 살짝 젖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건넸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옷이 다 젖으셨어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손님들과 필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거든요. 네, 우산을 안 가져와서요. 근데 혹시 근처에 막걸리 잘하는 데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술집에 가본 적 없는 제게 물어보다니요. 제가 잘 모르는데 터미널 뒤쪽에 식당가가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노정우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전통주 양조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지역 특산품 장터에 참가하려고 왔다가 비를 만났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익숙지 않았거든요. 실례지만 성함이 양지연입니다. 순간 왜 제 이름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인데 말이죠. 양지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렇게 말하고 노정우는 돌아섰습니다. 젖은 등을 보며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온 56년의 세월 동안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양지연. 그냥 평범한 손님일 뿐이야. 그날 밤 유독 창밖의 빗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노정우의 웃는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매표소에서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창구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표를 팔고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정합니다. 자꾸만 그날 비를 맞으며 웃던 노정우가 생각나요. 다시 올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유독 업무가 바쁩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표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심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보니 피로가 쌓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데 누군가 창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양지연 씨 맞으시죠? 눈을 떠보니 노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은 처음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작은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노정우는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듯한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첫 만남의 추억 마이너스 배 막걸리.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배 막걸리예요. 우리 지역 특산품인 배로 만든 건데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자에게서는 더더욱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도움드린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날 정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노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이 불편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양지연 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정우가 떠난 후 막걸리 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왜 낯선 사람의 선물이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걸까요? 밀려오는 감정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정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터미널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표를 사러, 때로는 그냥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매번 그가 오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연 씨,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느 날 노정우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 표정을 그렇게 잘 읽을 수 있다니. 네, 어제 좀 늦게까지 TV를 봐서요. 무슨 프로그램을 그렇게 재밌게 보셨길래?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제 본 건 로맨스 드라마였거든요. 주인공들의 키스 장면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다큐멘터리요. 아, 그렇군요. 저도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특히 전통주에 관한 거요.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노정우는 말하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색해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꿔주고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새 노정우의 방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도 살짝 하게 됐어요. 거울을 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지연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어느 날 노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요? 네. 왜요? 제가 하는 양조장을 한번 구경하러 오실래요? 새로 개발한 술이 있는데 지연 씨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도 될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게 사랑일까? 글쎄요. 망설이는 내 모습에 노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 느끼시면 다음에도 괜찮아요. 그냥 제 술 맛 평가해 주실 분이 필요해서요. 아, 그럼 다음에요. 지금은 좀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두려워했는지는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망시킬까봐? 아니면 내가 사랑에 빠질까봐? 노정우는 실망한 기색 없이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다음에요.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그러고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56세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 낯선 감정은 대체 뭘까? 노정우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음 한편에선 기대감과 설렘이, 다른 한편에선 두려움과 불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메모지를 손에 쥐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이 사랑인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매표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아요. 노정우의 전화번호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게다가 노정우도 이번 주에는 터미널에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저에게 실망한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 모습이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연 씨, 요즘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그래? 같이 일하는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봄 같은 얼굴로 다니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우울해? 혹시 남자 문제야? 김 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무슨, 맞구나. 얼굴 봐. 새빨개졌잖아. 누구야? 요즘 자주 오던 그 아저씨? 전곡을 찔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어요. 김 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도 참 귀엽다. 50 넘어서 첫사랑에 빠진 것 같은 표정이네. 첫사랑.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첫사랑인 거죠. 늦게 찾아온 내 인생의 첫사랑. 점심시간 용기를 내어 노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썼어요. 안녕하세요. 양지연입니다. 지난번에 양조장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초대가 유효하다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보내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떤 대답이 올지, 혹시 이미 마음이 변했을지,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노정우의 답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는 여전히 유효해요.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오후 2시에
터미널 앞에서 만나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읽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눈짓을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설렘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주말이 기다려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머리는 어떻게 할지, 대화는 뭘 나눌지, 이런 고민들이 즐거웠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시계를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데이트 전에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이 나이에 소녀처럼 설레는 내 모습이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2시 10분 전 터미널 앞에 도착했어요. 의도적으로 조금 일찍 나온 겁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서요. 하지만 놀랍게도 노정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연 씨, 기다리셨어요? 노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노정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꽃을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이었거든요. 우리는 노정우의 차를 타고 양조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혹시 술은 좋아하세요? 사실 잘 못 마셔요. 평생 몇 번 마셔본 게 전부라. 아, 그럼 오늘 제가 특별히 도수가 낮은 과실주를 준비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정우의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상황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20분 정도 달려 양조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어요.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술을 만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빚고 있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진지해져서 결국 직업이 됐네요. 노정우는 양조장 구석구석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술을 만드는 과정, 재료 고르는 방법, 발효 시간까지. 그의 눈빛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났어요. 여기 좀 앉으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술을 맛보게 해드릴게요. 작은 테이블에 앉으니 노정우가 몇 가지 술을 가져왔습니다. 모두 그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어요. 이건 배로 만든 막걸리고, 이건 복숭아 와인, 이건 제가 특별히 만든 국화주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각각의 술을 맛보았습니다. 예상보다 맛있었어요. 특히 국화주는 달콤하면서도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떠세요? 맛이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술이 맛있을 줄 몰랐어요.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노정우의 술 이야기, 제 터미널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소소한 대화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건 처음이에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왠지 그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노정우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특별한 자리네요. 저도 아내와 이혼한 후로 10년 넘게 혼자였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연 씨,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표정이 참 맑으시더라고요. 노정우의 고백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저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저도 정우 씨가 처음 보였을 때부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순간이었어요. 노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살짝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 노정우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그의 양조장에 가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그냥 강가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설렘이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연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의 연락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 그 사람의 미소에 하루가 환해지는 기분. 이 모든 감정을 56세가 되어서야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우가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자니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18소녀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양지연, 이 나이에 무슨 정신이야.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정우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잘 지켰어요. 차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정우 씨도 멋져요. 어색하게 주고받는 칭찬이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정우가 눈을 가리라고 했어요. 깜짝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아직 눈 뜨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차가 달리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노정우의 손이 가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온기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추고 정우가 조심스럽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눈을 떠도 돼요. 눈을 떠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호수와 그 위에 떠 있는 작은 보트. 보트 위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과일, 치즈가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이런 걸? 마음에 드세요?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지연 씨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눈물이 났지만 재빨리 닦았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싶지 않았지만 울면 화장이 망가질까 봐요. 보트에 올라타자 정우가 노를 저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로 천천히 나아갔어요. 수면에 비치는 햇살이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정우 씨,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너무 멋져요. 지연 씨께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경험하는 사랑이니까 더 아름답게 기억되었으면 해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맞아요. 이건 제 인생 첫사랑이에요.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감정입니다. 와인을 마시며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정우는 젊었을 때 겪었던 실패한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내의 외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이후로 10년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연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의 맑은 눈빛,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건 제 삶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지연 씨 마음에 변화가 있나요? 노정우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정우 씨가 생각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정우 씨에게 말하고 싶고 이런 게 사랑인가 봐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 행복해지는 감정. 내 고백에 노정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기울여 내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지연 씨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노정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급하게 노를 저어 호숫가로 돌아갔지만 이미 온몸이 젖어버렸어요. 아이고, 날씨가 정말 미안해요. 노정우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비를 맞으며 차까지 뛰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이 터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모습이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들처럼요. 지연 씨, 제가 정말 좋아해요. 노정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되고 깊었어요. 저도 정우 씨가 좋아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인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56세에 처음 사귀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이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가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노정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 씨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감정을 56년 동안 몰랐다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친 걸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연인이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거나 전화하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처음이라 모든 순간이 새롭고 설렜습니다. 노정우는 항상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기억하고 제가 싫어하는 음식을 피해주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기분을 알아차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어요. 가끔씩 불안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노정우는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외로워서, 동정해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늘은 노정우가 처음으로 저를 그의 양조장 개업 기념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새로운 전통주 라인을 출시하는 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 연인으로 소개될 첫 자리라 긴장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어색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노정우에게 미안할 것 같고 결국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양조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많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노정우의 지인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인 것 같았어요. 모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노정우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은 제 여자친구 양지연 씨예요. 여자친구라는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때문일 거예요. 혹은 제가 너무 평범해 보여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우 씨 여자친구셨군요. 처음 뵙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정우 씨와는 대학 동기죠. 안녕하세요, 양지연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저를 평가하는 것 같아 불편했어요. 정우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제가 매표소에서 일하거든요. 제 대답에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매표소요. 그녀의 반응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평범하고 초라해 보이는 걸까? 노정우와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정우는 바빠서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혼자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동안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저보다 세련되고 자신감 있고 성공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반면 나는 그저 56년을 평범하게 살아온 매표원일 뿐이죠. 지연 씨, 괜찮아요? 노정우가 잠시 짬을 내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행사 끝나면 같이 편하게 저녁 먹어요. 노정우는 다시 손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모두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나는 왠지 그의 빛을 가리는 그림자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정우는 성공한 사업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나는 평생 같은 자리에서 표만 팔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정말 어울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서 우연히 김미영과 다른 여성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정우 씨 여자친구가 좀 의외더라. 나이도 많아 보이고. 그러게, 매표소 직원이라면서 정우 씨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노정우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외로워서 혹은 동정심에서 그런 것일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와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노정우에게는 메시지만 남겼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갑니다. 행사 잘 마무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나이에 첫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평생 혼자였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노정우의 걱정스러운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첫사랑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과 자격지심이 모든 행복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평생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이제 와서 사랑의 아픔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노정우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이웃의 말도 들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넷째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노정우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지치고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 씨, 제발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그만해요.
우리는 너무 달라요.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날 행사에서 느꼈어요. 정우 씨 주변 사람들과 저는 너무 달라요. 저는 그저 평범한 매표원일 뿐이고 정우 씨는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봤고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노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그날 행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노정우는 제 말을 다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셨군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연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정우 씨, 솔직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어울리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표나 팔던 사람이고 특별한 것 하나 없어요. 반면 정우 씨는 노정우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연 씨, 그런 게 중요한가요? 직업이나 배경이? 저는 지연 씨의 맑은 눈빛, 솔직한 모습, 따뜻한 마음에 반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평생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감정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노정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지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맑고 진실된 눈빛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마음을 열지 않고 살던 제가 지연 씨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었어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의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지연 씨, 사랑은 경험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처음이라고 진실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노정우의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겼던 제게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 정말 정우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이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알아가면 돼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노정우의 따뜻한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 안에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희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노정우도 사실은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실패한 결혼 후 트라우마,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 말이죠. 하루는 노정우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양조장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이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연못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비밀 정원이에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지연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의 소중한 공간을 공유해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연 씨, 저도 사실 많이 두려워요. 아내와 이혼한 후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상처받기 싫어서요. 하지만 지연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어졌어요. 저도 비슷해요. 평생 혼자여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나 봐요. 제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노정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함께 배워가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찾아갔어요. 노정우는 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요. 사랑이란 결국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늦게 찾아온 첫사랑은 어쩌면 더 깊고 성숙한 것이었습니다. 첫 위기를 넘긴 후 우리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었기에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생겼어요. 노정우는 더 이상 저를 공개적인 자리에 데려가는 것을 조급해하지 않았고 저도 그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노정우가 양조장에서 새로운 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양조장에 도착했습니다. 노정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한 술을 만들 거예요. 어떤 술인데요? 지연 씨를 위한 술이에요. 지연 씨의 맑은 눈빛과 순수한 마음을 담은 술이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노정우는 재료를 준비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통주는 재료의 본질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억지로 맛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망가져요. 자연스럽게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줘야 하죠. 마치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노정우는 쌀을 씻고 물에 담그고 찌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오랜 세월 술을 빚어온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적당한 온도와 시간,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하죠. 노정우는 항아리에 재료를 넣고 조심스럽게 밀봉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3주 후면 술이 완성될 거예요. 3주나요? 꽤 오래 걸리네요. 좋은 것들은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서두르면 망가지죠.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열고 기다려주는 과정에서 더 깊은 감정이 피어났으니까요. 지연 씨, 이 술이 완성되면 특별한 이름을 붙일 거예요. 첫사랑이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인생의 첫사랑이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노정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3주 동안 우리는 평소처럼 만나고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어요. 중요한 이야기라니. 혹시 이별? 아니면 더 깊은 관계로의 제안? 생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3주가 지나고 노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술이 완성됐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양조장으로 와주세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온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 쳐다보며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공들여 손질했어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확인하며 긴장했습니다. 7시 정각 양조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양조장 안이 촛불과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노정우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장미를 건네며 노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았어요. 정우 씨, 이게 다 뭐예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첫사랑이 완성된 날이니까요. 노정우는 저를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과 함께 작은 술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먼저 술을 맛볼까요? 노정우는 항아리에서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색의 술이었어요. 그는 잔을 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첫사랑, 지연 씨를 위해 만든 술이에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이 어떤가요?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연 씨의 마음처럼 맑고 따뜻한 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노정우도 자신의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지연 씨, 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노정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반지가 있었어요. 그가 직접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지연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걸요. 늦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은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평생 꿈꿔보지 않았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결혼이라니, 제가 결혼을 할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이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괜찮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너무 행복해서요.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 몰랐어요. 노정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답은 무엇인가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우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노정우는 조심스럽게 나무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했습니다. 56세에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된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늦게 찾아온 첫사랑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가락에 나무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하지만 가슴속 따뜻한 느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약혼 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정우는 성대한 결혼식을 원했지만 저는 조금 더 소박한 자리를 원했어요. 결국 우리는 양조장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식장 꾸미기, 청첩장 보내기, 신혼여행 계획하기,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노정우가 곁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지연 씨, 이 원피스는 어때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결혼식 2주 전, 우리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노정우가 추천한 것은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단정하고 우아한 원피스 스타일의 드레스였어요. 저한테 어울릴까요? 이 나이에. 물론이죠. 지연 씨는 어떤 옷을 입어도 아름다워요. 특히 이 드레스는 지연 씨의 우아함을 더 돋보이게 할 것 같아요. 노정우의 말에 용기를 내어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기에 더욱 감격스러웠어요. 결혼식 전날 밤 집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노정우의 집에서 함께 살 예정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공간을 떠나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문득 전화가 울렸어요. 노정우였습니다. 지연 씨, 내일이면 우리가 부부가 되네요. 실감이 나세요? 아직은 꿈만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다니. 저도 그래요. 지연 씨를 만나기 전에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정우 씨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내일 정말 기대돼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나의 행복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와서 화장을 해주고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머리를 손질해 주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꾸민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양조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노정우의 친구들, 제 직장 동료들, 그리고 몇몇 이웃들까지 모두가 기쁜 표정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식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무와 꽃으로 장식된 아치, 촛불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중앙에는 노정우가 직접 만든 첫사랑 술병이 놓여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노정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와, 지연 씨, 정말 아름다워요. 노정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우 씨도 정말 멋져요. 긴장되세요? 저는 많이 떨려요. 네, 저도요. 하지만 정우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노정우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제 손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정우 씨 덕분에 삶이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입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노정우는 제가 걸어오는 동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 서로의 반지 교환, 그리고 첫 키스까지 모든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내게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정우가 특별히 준비한 첫사랑 술을 모든 손님들과 나누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의 술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 술은 특별해요. 제 아내를 위해 만든 술이니까요. 노정우의 아내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누군가의 아내가 된 거예요.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노정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집이 되었죠. 그는 현관 앞에서 저를 안아 올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연 씨, 고마워요.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노정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혼자 자던 저에게는 낯설지만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지연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저도요.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요. 노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늦게 시작된 첫사랑이 평생의 사랑이 될 거예요. 56세에 찾아온 첫사랑.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운명적인 사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랑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청춘의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답지만 황혼의 첫사랑도 그만큼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그동안 혼자였기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양지연이 아닌 노지연으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와 손잡고 함께하는 꿈을 꿔온 적 없지만 이제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네요. 노정우와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정류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